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의 아이들한테 염려를 줄 것인가?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인가?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줄여서 초등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초등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쁘기만 하다가 이 학부모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게 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 아이가 과연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다른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고민들이 참 많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답답한 초등맘들을 위해서 아주 명쾌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강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오늘도 이 수다학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오늘의 패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엄마 윤영미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엄마 맞나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근데 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똑똑한 엄마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많이 도움되시죠. 너무 원망스러운 게 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이런 프로그램 생겼다면 훨씬 더 정말 우리 아들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알짜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겁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인 거죠. 네. 오늘은 강연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쌓은 알짜 노하우를 아낌없이 부모님들께 전해주실 강연자입니다. 대전 목양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정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만나는 첫 교사이자 스승인 거예요. 아이들은 학습도 배우지만은 부모님의 모습에서 내 가치와 태도를 배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하고 16년이라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장 멋진 모습, 그 모습을 믿어주고 함께 가는, 서로 격려해주는 학습, 학문의 여행길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연 주제가 수학 교육의 첫걸음인데요. 그만큼 초등학교 때 수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초등학교 수학 교육이 우리 첫 느낌, 첫 마음, 첫 사랑, 첫 자가 들어가는 만큼 설레임과 기대가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윤영민 씨는 아이를 2명이나 기르셨잖아요. 그렇죠. 수학 교육, 첫 교육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들 둘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많이 싸우잖아요. 야쿠르트를 형이 더 먹었네, 동생이 뺏어 먹었네,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 자, 야쿠르트가 5개 있어. 그러면
몇 개 나누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3개 먹어야 된다, 2개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나눗셈, 뭐 뺄셈, 2개씩 먹고 하나 엄마 거 뭐 이러면서. 아, 역시 똑똑한 예. 엄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요,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남자아이를 둘이나 이렇게 어느 사춘기까지 이후까지 키웠다는 거는 정말 교육 경력 제 28년 경력보다 네. 더 대단한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소리 생각하시죠? 엄청 커졌어요, 목소리. 역시 네, 수다학의 패널 자격이 있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요. 수학 교육 너무 일찍 시켜서 혹시 안 좋은 점 없을까요? 부모님들께서 다 그렇게 너무 일찍 시켜야 되나 언제 시켜야 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바로 우유를 먹이거나 이유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3개월 돼서 이유식을 하고 그다음 죽 같은 거 엄마가 이제 채소류를 주고 그다음 비로소 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모든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시적절. 그다음 아이가 받아들일 흡수할 능력이 되어야 되지. 이제 돌도 되지 않은 아이한테 뷔페 밥상을 차려 놓으면 그 아이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몇 살 정도가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혹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아까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생활에서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죠? 하는데 이렇게 선택이라든지 양을 배분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 올 때 어떻게 하지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네. 요즘에 보면은 검색할 때 버스를 타는 거, 지하철을 타는 맞아요, 거, 맞아요. 또 택시를 탈 때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경우의 수를 택했을 때 1번에 드는 비용, 2번 비용, 3번 비용, 그다음 비용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 비용 대비 시간. 그다음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야 되는 거. 이 모든 걸 가늠을 하는데 수학 능력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엄마들이 고민은 내가 하마, 너는 공부나 해라 이러셔요. 근데 이 맞아요.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게 수학 공부의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게 바로 생활 교육이네요. 맞아요. 네, 그죠? 이렇게 오프닝부터 참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선생님 강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특히 오늘 강연은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귀를 아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수 선생님의 자녀 교육의 첫걸음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여기 오고 굉장히 떨렸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저를 여기 설 수 있게 했던 힘이 뭔가 하면은 엄마라는 이름. 교육은 굉장히 많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저는 이번 교육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자아가 이제 형성되고 자존감이 막 생기면서 엄마하고 마찰을 빚어서 얘 왜 이래? 이런 어머니들하고 특별히 더 나누고 싶다고 한 거예요. 왠가 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인문기 중학년이 되기 전에는 어떤 점들을 우리 부모님이 함께 느껴서 짚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바빠요. 정말 너무 바쁩니다. 이 바쁜 아이, 선생님 바빠. 근데 책상 위를 보면요,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책상 위를 보면 이 좁은 책상에 안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하고 꼭 같아요. 필통도 올라와 있고 여름이면 물통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책과 공책에 메모지, 포스트잇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색종이, 그렇죠. 색종이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색종이가 이번 시간에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다음 시간 것까지. 자, 왜 올라와 있을까?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책상의 상태하고 꼭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연필만 빼고 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자 하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해요? 합니다. 해? 하고 누구야 이리 나와봐요? 하면 뭐라고 해요? 저요?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이럴까요? 우리 아이 왜 이럴까요? 하나밖에 없어. 나와봐. 이러는데 저요? 이렇게 해요. 어떤 얘기하면 뭐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지시와 부모님한테 지시와 요구에 강한 아이가 1대1 대응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한테 얘기해 준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연필만 빼고 다 집어넣어서 책상을 정말 깔끔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책상 위에 책이 안 집어넣는 거야. 무슨 시간인데요? 뭐 연필만 남고 다 집어넣어라. 체육까지 연필 옆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잘하시네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가 체육까지 너무 당당하게 안 집어넣어요. 연필만 남기고 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도. 왜요? 지우개는 연필과 세트잖아요. 지우개는 안 넣어도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지우개를 안 넣을까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자, 도전과 불안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틀려도 돼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틀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수학 문제를 할 때 선생님 실수예요. 잘 몰랐어요. 이런 하는 마음에서는 첫 번째 자기 변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명 뒤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특히 수학 같은 거 보면은 들어가서 문제를 잘 풀어요. 4시간, 3시간 공부해요.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주도? 부모 주도 학습입니다. 부모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믿어주고 부모 주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 주도예요? 함께 주도입니다. 부모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도하면서 자전거를 애한테 2발 자전거를 가르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잡아주시죠. 잡아주시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 너 타봐라 하잖아요. 타봐라 하면서도 부모님 그 자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지켜보죠. 요게 초등학교 단계입니다. 지켜봐주는 단계. 초등학교에서 자기 주도라는 것은요. 혼자 내가 내 공부 다 알아서 해요. 나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자기 주도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이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불안을 먼저 내세울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 시험 치는데 올백을 맞을 거예요. 선생님, 국어하고 수학하고 시험을 치는데 엄마가 올백 맞으래요. 올백을 20문제 칠 때 올백을 맞으려면 몇 개를 맞아야 되는지, 몇 개 틀리면 몇 점이 감점되는지도 모르면서 올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급한 아이들이요. 나 다 잘했어요. 뭐 했어요? 시험 시간 40분에 보면요. 2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다 했대요. 수학 교육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주변머리입니다.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견디는 힘입니다. 기다려주는 힘. 너무 급해요. 20분에 다 했대요. 시험 시간이 40분인 이야기는 자, 한 문제당 20문제일 경우에는 몇 분에 머무르고 있어야 됩니까? 2분입니다. 이게 생활 속 수학이에요. 2분이라는 시간을 아이하고 한번 재어보세요. 근데 20분 만에 다 했어요. 20분 만에 다 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실에 가보면요. 시험지를 덮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나 다 했다고요.
알아요. 덮어놓고 다 했다고 하고. 그런데 40분의 시간 동안에 이 아이는 한 번 다 한 시험지라도 시험지에 머물러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학습지를 하고 문제집을 할 때 장으로 하면서 빨리 하면 어떻게 하죠? 다 하면 뭐 할 수 있다? 다 하면 놀 수 있다. 그래서 다 하는 거에 속도 전에 애가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들 왜 기본적으로 초등에서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 가르치시잖아요. 피아노 가르칠 때 제가 놀라운 게 엄마들끼리 피아노 그제가 아이 피아노 시키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 있죠. 질문이 뭐예요? 체르니 몇 번이에요? 그 아이가 어떤 곡을 어떤 동요를 연주하고 어떤 연주를 들으면 신이 나고 이거에 대해서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 어떤 악기에 관심이 있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 몇 번 연주해요. 번호에. 근데 아이는요, 부모님의 태도, 가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와 조건은 무엇인가를 조금 있다가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부모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요, 저는 수학 체험전 부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석교사를 하다 보니까 담임해서 교과를 가르치는 것보다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수학 체험을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런 체험 활동을 하는 시간에 문제를 풀고 교과서에 있는 어느 쪽을 다 배워야 된다는 속도를 그 시간에 단위 시간에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배울 수 없는 작은 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속도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느리게 생각하는 속도를 지켜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아이한테 어떤 제시를 해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성급함을 누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에 수학 게임 많죠. 혼자서 할 수 있는 7교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 게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요, 역시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 마구 나타납니다. 과학관이나 체험관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요, 아이는 놔두고 부모님들이 계속 다니십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죠? 왜요? 현장 접수표를 받으려고요. 많이 경험하게 해주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는 역시 누구 주도? 부모님 주도입니다. 이런 너무 많이 알아본,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체험한 아이가요, 초등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자, 이제 7교판은 조각을 자르는 것부터 해서 분수, 몇 배, 삼각형, 사각형, 몇 배,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데 7교판을 꺼냅니다. 아이들 벌써 한마디예요. 에이, 해봤어요. 알아요.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왜? 입구만 가보고 진짜를 모르니까 다 해봤는데요가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러면 너는 뭘 하니? 아니에요. 안면인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지만 해본 것은, 조작해본 것은 이해가 되더라. 안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틀립니다. 안다는 건 뭔가 하면요,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길은 넓고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가야 되는 거, 엄마랑 어떻게 갔더라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힘은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서 하나하나 게임 규칙을 알아가면서 하는 그런 활동에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교실 현장에서나 부모님한테 때를 써는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많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못하겠어요. 부모님, 재미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라는 거는요,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상태가 재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땀을 흘렸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재미있잖아 해봐. 나 재미없어요. 입구만 가보고 모두를 아는 듯하게. 그래서 호기심이, 이게 뭘까? 호기심이 재미있네 해보자. 해봤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 또 해야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수학 궁금증이 수학이 어려워요. 자, 왜 수학을 배워야 돼요? 수학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 선생님하고 할 때는 알았는데 나는 혼자 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아이들의 궁금증이에요. 제가 수학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이런 아이들의 궁금증을 교과서와 아이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부모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정주 선생님의 강의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육 현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뭐 심리, 불안 이런 정서를 다 꿰고 계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깨고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아직 이런 말이고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참 요즘 부모들, 아이들 참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수학적인 사고방식 길러야 되죠. 뭐 수학적인 어떤 체험 뭐 행사 이런 것은 막 가봐야죠. 뭐 교구도 사서 뭐 체험도 해봐야 되고. 저 어렸을 땐 시골에서 그냥 흙 파먹고 네, 땅 따먹기 뭐 고무줄 이런 거로 그냥 살아도 정말 충분히 재미있었는데 네. 요즘은 참 진짜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뭐 머리가 막 진짜 몇 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조금 불쌍하기는 한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을 다지는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유일하게 공부의 내공, 수학의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런 시기를 좀 놓쳤다 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맞아요. 아이가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됐으면 맞아요. 그럼 그냥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어떤 요즘에 방법이 특히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저도 부모님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 우리 아이는, 큰아이는 포기했어요. 큰아이는 수학을 포기했어요. 작은 아이라도 어떻게 네.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그 포기했어요 하는 그 말씀조차 아픔으로 와닿는 거예요. 사실 자녀 교육에 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는 아이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입니다. 발견되는 그 시점이 자, 지금 어리석음이란 같은 방법, 같은 시도를 계속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자, 포기를 앞세워서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2부 강연에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지 자세하게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또 가장 빠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기도 중요하지만 수학은 특히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주 선생님의 행복으로 가는 자녀 교육의 첫걸음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자녀 교육의 첫걸음, 제가 행복을 썼는데요. 수학 상담사로서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사로서 몇 년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갈등이 생기고 아이의 교육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부부간의 갈등도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우리 아이의 이를 고쳐주고 싶은 이 점은 어찌 그리도 나 또는 옆에 이분을 닮았든지 그 발견을 했을 때 아픔과 정말 부모로서 느끼는 상실감, 그런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 부모님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부모님들에게 막 방법을 찾게 만드는 그 아이가 우리가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는 그 세계를 열어갈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날로그인데 우리가 짐작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우리 현장의 아이들 이야기를 웃으면서 함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수학 알림장을 제가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수학 알림장. 첫 번째로 글씨를 잘 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컴퓨터 스마트 세대잖아요. 글씨 못 쓰는 우리 청소년들, 성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 일목요연하게 목록하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참고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1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한 이야기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공책을 우리 간 줄을 안 맞추는, 줄을 제대로 못 맞추는 아이한테 물어보면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칸이 좁아서요. 네, 글자를 크게 써요. 저는 이거를 글씨 다이어트라고 해요. 선생님이 한 줄에 쓴 것은, 자, 글자를 어떻게 써야지, 부모님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줄, 1, 2학년 용과 3, 6학년 용은요, 줄공책이 틀립니다. 칸의 높이와 줄공책의 칸이 틀립니다. 그러면 1, 2학년용 필력은요, 그렇게 좀 넓은 데 써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글자를 바르게 쓰는 거. 1학년 때 점선 8칸 공책 있죠? 저는 수학의 대칭, 비례, 균형을 아는데 그 공책 이상의 것이 없다고 봐요. 우리 국어 글자는 한글 낮자와 모음자, 국어의 글자들은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쓸 때 보면은 각도, 비율, 균형. 그렇다면은 아이가 첫 번째 읽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읽어주는 교육이 아니고 아이가 읽는 것을 내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해하는 것이 들릴 겁니다. 아이가 한 줄에 쓰는 거,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멈추는가, 그 부분이 아이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보면 굉장히 뜨듬뜨듬 읽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 제대로 머릿속에 세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보다도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관찰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자, 학교이다. 왜? 책상이 있고요.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문장제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수식은 아는데 문제를 형성하는 조건의 제일 기본은, 제일 첫 단추는 관찰입니다. 자, 어디라고 생각해요? 교실입니다. 그 교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 무슨 시간 같습니까? 그렇죠. 미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주제가 어디일까요? 크게? 만들기. 그렇죠. 만들기인데 무엇을 만들기일까요? 물고기. 자, 물고기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죠. 그러면 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다 교실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사파는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본문을 꾸며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관찰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쳤어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문제를 읽는 방법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붙임딱지도 나오고요, 부록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문제 중에서 은주와 준수는 각각 고리 12개를 던져서, 자, 각각이란 무슨 뜻이지? 교과서에 보면 개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나옵니다. 이 용어를 사전을 찾아보고 아이한테 맞는 언어로 변환을 시켜주시는 거,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하나둘인 우리 자녀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은주는 7개, 준수는 6개를 기둥에 넣었습니다 하고 옆에 6과 7이 나옵니다. 6에서 7번. 근데 여기 제시글이 뭔가 하면요, 다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6과 7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6번과 7번은요, 은주와 준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현장의 스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교과서의 쪽수 6과 7, 다음 글을 읽고 해서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익힘책 수학책이 나오면 수학책에 보면 익힘책 몇 쪽 몇 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래. 어떻게 알까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우는,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아이들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해 보셨잖아. 잘 아는데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잘 아는데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보면은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아이의 교과서입니다. 자, 틀렸습니다. 틀려가지고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주시는 단계인데, 1번에서 4번 중에서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은 어느 것인가?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을 찾는 문제인가요? 선분을 찾는 문제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이은 겁니다. 다 이은 선 중에서 선분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내가 찾은 것이 선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틀렸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 아이는 선분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지? 그런데 그 앞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어떻게 이어보시오? 곧게 이어보시오. 그러면 선분의 조건은 무엇이죠? 곧게 있고요. 그렇죠. 직선이라고도 말하죠. 곧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는 실수합니다. 자, 선분의 조건은 곧게 이어야 있는 선이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점, 기역, 점, 니은이라고 하는 2개의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가 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슈퍼길은 다 합니다. 우리 노래방에서 우리 부모님들 노래방 가사가 얼마나 많은 망각을 가져오나요? 저는 옛날에는 노래를 가사를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사를 띄워주면 안 보고도 부르는데 가사를 안 띄워주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수학 공부, 없으면 불안한 수학 공부, 이것을 내비게이션 수학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왜? 찍어줘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는 공부입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는 아는 공부가 아니고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자, 이해하는 공부가 되려면요,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가 묻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 해결을 위해서 전제가 된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3, 4학년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곱하기와 나누기는 더하기와 빼기보다 먼저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자, 어른의 요금과 아이의 요금은 틀리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른 몇 명과 아이가 함께 갔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문제는 어른과 아이의 요금이 틀리잖아요. 이 계산의 단위를 갖게 한 후에 덧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생활의 장면의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많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수학을 할까? 우리 아이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슈퍼 갈 때 얘를 나를 따라오게 하면 재미없어요. 왜? 부모가 가는 길에 나는 덤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오잖아요. 아이한테 지갑을 들게 하고요. 부모님께서 지불하게 하고 남는 돈을 그 시간 체크를 하는 그게 바로 기본 시작입니다. 자,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공부가 싫어요. 제가 교실에서 보면요.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가슴은 열망으로 기대로 요동치는데 그렇죠? 점점 이제 그래 우리 아이가 점점 사춘기도 겪고 꿈으로 향할 점점 자 나의 이제 무게를 좀 들고 우리 아이가 자 나누고 싶은데 아이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쳐갑니다. 그래서 등산 아무리 어려운 산행도요 한번 가본 길은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수학 공부나 아이들을 지켜봐 주셨을 때 가장 잘하시는 게 뭔가 하면 생략입니다. 생략이에요. 제가 둘째 아이를 담임을 해보면 큰아이하고 틀려요. 둘째 아이가 더 잘하고 영민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둘째 아이는 얘기 안 해도 해.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둘째 아이는 좀 더 편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세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둘째 아이한테는 형이라는 누나라는 사례, 이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를 혼을 낼 때도요. 큰애하고 둘째하고는 틀려요. 엄마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임감을 큰애한테는 우리가 은연중에 책임감을 얘기를 하잖아요. 둘째 덕목은 다릅니다. 둘째는 큰아 책임감 하는 큰아이를 보다 보니까 둘째는 튀어야 살아요. 둘째 아이는 많이 튑니다. 자기 자존감과 자기가 하는 자발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 엄마가 혼을 낼 때 둘이 싸잡았어. 아이가 다른데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똑같이 혼을 내고 너 집 나가라 해보세요. 큰아이는 울며 매달립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해요. 둘째 아이요 나갑니다. 전략 수정해서 불러야 돼요. 이게 내 한 아이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실에서 30명의 아이를 본다는 거는 저는 30개의 다른 출발점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교육이라는 거는 누가 누구만큼 누구를 닮는 게 아니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시기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잘하던 아이가 중학교 때 속도를 많이 내는 걸 봤어요. 그냥 내는 속도는 없습니다. 내공이 길러져서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단계 이제 시작하는 16분의 초등학교 6학년도 6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의 아이들한테 실망했어요. 수포자예요. 뭐예요? 이 앞길에 염려를 줄 것인가?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인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한테요. 지금부터 어머님들께서는 아이와의 교육기간을 함께 가는 긴 걸음을 갖는 것입니다. 긴 걸음을 갈 때 나의 염려를 이 아이 앞에 발 앞에 깔 수는 없습니다.
염려 금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이 아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가? 제가 해보니까 80%는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분리하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먼저 희망을 버리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주 선생님의 자녀와의 교육은 한 걸음이 아니라 긴 걸음이다. 우리 아이들을 믿어줘야 된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윤영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는 많은 걸 배웠지만 딱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게 감시자가 되지 말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놀라라. 이런 얘기가 참 가슴에 쿵하고 와닿는데요. 네. 저는 아이들 방에 예전에 그 창문을 유리로 이렇게 뚫었어요. 예, 감시하시려고요? 왜냐면 감시하려고. 나중에 아이들이 신문지 거기다 붙이더라고요. 안에다가 못 보게 하려고. 정말 그런 제가 좀 부끄럽고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윤영미 씨 말고도 오늘 부모님들 많이 느끼시고 또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미리 준비해 주신 분이 원대숙 씨 어디 계세요? 네,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10살 3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저희 아이는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근데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자세히 봐주지는 않지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단 잘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단원평가, 시험 같은 걸 보면 정말 집에서는 책 한 자를 안 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80점, 뭐 100점은 못 맞아도 80점, 70점 그 이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래요. 엄마 나 7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저는 잘했다 그래요. 왜냐면 네가 공부한 만치 나온 거니까 잘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에 질문을 한 게 저희 아이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되는가 하면은 셋째니까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눈높이. 첫 아이 같으면 70점, 80점에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기다려주는 힘이고 이 아이 자기주도는요. 부모님을 보고도 배웠지만은 언니 오빠나 이렇게 자기 위에 손 위에 언니 오빠가 하는 것을 보고 상황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그 부분을 이 상황의 경험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아이라도요. 격려는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이렇게 혹시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 근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요. 너 잘한다 하는 게 아이한테는 또 다른 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고 들어주는 그 부분만 해결을 해주시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격려는 필요한 거 확실히 알겠고 채찍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채찍도 필요하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채찍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격려, 자기 도전, 아픔이 있어야지 가고 싶은 그곳 열망이 있어야지 가는데요. 다만 샌드위치 지도법이라고 하죠. 칭찬 2개에 살짝 끼워 넣어서 하고 싶은. 네, 채찍은 살짝. 네. 그러니까 격려와 채찍과 격려, 네, 네. 샌드위치 네. 같이. 하지만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네, 참. 그 채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칭찬과 칭찬 사이에 채찍을 끼워 넣어라. 이 부분 참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학 제대로 즐겁게 공부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저희 수다학과 함께 하신다면 쉽고 재밌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여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주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소에서 방청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강연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주소 안에서 방청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